오인사명의 135화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전에 하나 올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명리 처음에 배우면 혼자 별로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가 깔끔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복수계에 십성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처럼 배우기 쉽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옛날이면 어때요? 한번 결혼하면 100년 해로해야 되고 제가 하는 거 물론 조선시대 이제 중기 이후에 법적으로도 허가되고 그랬습니다만 허용됐습니다만 이렇게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죠. 하지만 현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관사론잡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뭐 남녀 공이 직장 한 군데 계속 다닐 수 없죠. 평생 직장 없습니다. 이혼 뭐 거의 유행이잖아요. 그죠? 여자에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나쁘냐? 아니죠. 사회관은 직장으로 써도 되고 쓰면 되고 일시의 관은 남편으로 쓰면 되고 뭐 그렇다고 사회관을 직장으로 썼다고 해서 또 남자 인연이 사라지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뭐 여자 입장에 제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자로서 이 남자하고 살다가 아닌 것 같아.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보고. 뭐 그런 게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혼잡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재성 혼잡 마찬가지겠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두루 경험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혼잡은 나쁘다. 버려야 돼요. 특히 이제 비겁이 많아야 정치인도 되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분은 뭐 죄가 없는데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라 구속영장 심사할 때도 분명히 영장 잘 내주는 판사 고를 거거든요. 검사들이. 그래서 설사 감옥에 갇히더라도 전혀 그분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그런 시련을 만나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는 바고 그런 역사는 끝난 거 아니냐 싶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똘똘한 국민들이 위대한 대통령을 뽑아주시는 바람에 암수 동체 대통령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라 전반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환율도 오를 자리에서 굉장히 폭등했고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부가 휘청이는 경제를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 개개인이 할 일은 사실 별로 없죠. 여하튼 혼잡은 나쁘게 보지 말자 일단. 그 관점으로 일단 첫 번째 관사론잡 들어가기 전에 한 분께서 무자생 지금 계명년 16살 학생이 올리시진 않았겠죠? 질문을 어머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상생 관련된 컨텐츠에 이런 질문을 간단하게 올려주셨어요. 이 사주는 살인상생이 되는 건가요? 관살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나 보죠. 이게 4월 평관월에 태어나서 평관곡을 짜고 있고 관살이 이런 것도 이제 혼잡이라고 봐야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국을 짜면 무조건 편관 에너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관이 드러났어요. 그러니 이 딸내미는 나중에 남자 만나면 남자도 굉장히 이게 유명한 잘난 이제 이런
남자를 좋아하겠죠. 다른 걸 떠나서 정답부터 드리면 그냥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 그런데 이제 지금 대운, 지금 지나고 있는 대운은 병화도 같이 떠서 살인상생이요. 지지로 이제 진토 공부 글자가 와서 이제 살인상생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분 사주 처음 봤을 때 앨런 튜링 생각났어요. 앨런 튜링 누군지 아시죠? 앨런 튜링이 임자, 정사, 경호 이렇거든요. 수화의 충에 이제 남자니까 운이 오미 신유술로 해서 금으로 쫙 흐르면서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이 빛과 전기와 금의 조합을 그렇게 썼죠. 이렇게 수화의 충이 되면 이제 머리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을 이렇게만 얹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는 어머니가 올리셨다고 가정하고 명리를 조금 공부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직접 딸내미의 운명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사주는 길을 잘 들여야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앞으로의 진로. 그래서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질문에 맞춰서. 오버하면 안 되죠, 제가. 살인상생 맞다, 지금. 근데 앞으로는 이제 관인상생의 흐름으로 갈 텐데, 이 사주가 이제 재운을 일찍 만나죠. 이렇게 기둥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관, 관인상생,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오미로 연결돼 있고, 그 편관과 내가 이 상관이 이 해외 자리에 있다는 거, 국가 해외 자리에 있다는 건 그쪽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 재생관, 재생살 이런 에너지라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때 돈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편중되어 있다. 지금 무제사주에. 그죠? 또 이제 기초 배우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고립 뭐 이런 용어를 들으시면 겁먹고 뭐 이러시거든요. 상관이 고립돼 있어요.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뭐 보시면 뭔가 모자라는 거에 자꾸 초점을 두시고 그러면 사주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중화가 안 돼 있어. 이게 특정 오행으로 몰빵돼 있어. 또 경신금 나도 고립돼 있어. 이게 지금 담벼락에 갇혀 있잖아요. 남자들 쭉 있고, 그죠? 관 에너지 쭉 있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걱정한다고. 이 담장 너머에서 내가 지금 상관을 써야 되는데 이 관 어떻게 넘어가지? 이상한 상상들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화에서 무경병 다 드러났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이 편인의 제극인, 그럼 제극인된 이 편인을 내가 뭘로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내 진로는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거에 맞추면 이 자삽을 잘 쓰면 돼요.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나도 잘났고 나도 나의 원칙을 갖고 있고 근데 그게 사회관과 이렇게 방합을 짜고 있고 그럼 이 에너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게 상관을 쓴다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드럽게 잘 쓸 수 있다고. 물론 이제 이때 48세 때 임자 이렇게 에너지가 자수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런 단점 같은 건 있죠. 근데 그건 그 이후의 일이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20대 어떻게 방향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관을 잘 쓸 수 있는 사주, 관인상생을.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생도 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 해결됐죠? 살인상생 지금 된다. 근데 이혼 끝나면 주의할 점은 이제 재생살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재욕심이 나고 이런 재생살로 강해지는 관 오히려 지겨워, 싫어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되면 좋지 않다. 그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로에서 이 에너지를 쓰는 게 좋은가 알아두면 좋겠죠. 관설 혼잡, 천간에 이렇게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다. 이런 거 혼잡이에요.
똑같은 오행으로 관이 있어도 혼잡입니다. 원, 투잖아요. 사회관. 내가 공무원 될 수도 있고, 내가 여자라면 멀리 있는 남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남자, 공무원 남자, 대기업 다니는 남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나중에 안녕 빠이빠이 하고 새로운 남자 만날 수도 있고 등등. 직장 다니다가 내 회사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간지조합을 이루고 있으면 그거 혼잡 아니에요. 음양이 달라도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이 갑은 직장을 다녀도 국가 해외 자리에 있는 알려진 거기에 신효의 물상,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회사, 그죠? 굉장히 권력이 날카롭잖아요. 정관인데 예리하고 이제 그런 관에서, 그리고 남자도 굉장히 똘똘하고 빛나 보이고 굉장히 예리하고 세심하고 예민하고 잘나고 쭉 샤프하고 그런 남자를 선호하겠죠. 이렇게 월지 편관사회에서 정관으로 국가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다. 음양을 바꿔서 올라왔다. 이런 거 혼잡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직장에 다니다가 또 신금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이 남자 만났다가 이 남자 만날 수도 있고, 그 연결성에 따라서 이 남자하고 만났다가 에이 끝내 너 임묘, 예를 들면 갑진 임묘, 너 신자진, 너하고 오케이 하다가 또 너 끝내 안녕 하고 너 들어와 이럴 수도 있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지지 어디에 있든 혼잡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혼잡이죠. 근데 국을 짰죠. 아까 이제 사오미 이렇게 그것처럼. 그래서 신유 술토가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나는 이 사회관을 유금 따로 신금 따로 쓰지 말고, 평관 힘들지만 여긴 절처봉생이라고 임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수가 이렇게 딱 드러나 있다 그러면 살인상생에서 소통이 잘 돼서 지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선호할 수도 있고, 아예 예를 들어서 그냥 갑술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그럼 신유술로 해서 하나의 관으로 쓰는 게 좋고, 왕지 정점에 있는 이 관을 국가 자리에서 쓰는 데 있어서 이 연결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그렇게 쓰는 게 좋겠죠.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약간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 탁한 느낌이 저는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무신갑인 갑인 신미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회에 비견이 잔뜩 있죠. 나하고 똑같네요. 그죠? 간여지등으로 사회의 프로들, 나도 프로.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편관이 인신충, 내가 나중에 벌려고 하는 미토도 미신합 연결돼 있으니 국가자리에서 편제 월급 받고 재생관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심플. 그런데 이 무식상사주가 이제 17대운부터 이렇게 드러나죠. 거기에 이제 인사신 27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인사신 사명을 쓰면 또 괜찮겠네. 법조 의료 문과 이과 이런 쪽으로 써도 굉장히 괜찮겠다. 단점은 이제 무인성이니 이 신중 임수 인성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인성이라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잘 쓰냐, 얼마나 잘 쓰냐. 17대운에 또 여기 진중개수 있고 신진에 신자진에서 자수 공협하려고 하고, 이게 목화음로 흘러서 공협이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신중임수가 여기 무기압으로 마르는 개수에 이렇게 넣어서, 물론 이제 진중개수 정인이 재극인되는 문제의 단점이라는 게 있죠. 어쨌든 공부를 할 때 현대사회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런 것이죠. 신자진으로 쓸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하여 인사신하면 뭐 변호사 될 수 있고, 이제 원래 인월생이 이렇게 금극목돼서 생기가 상할 때는 이렇게 또 식상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왔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 자격 받아서 생기를 살리는 활인업, 의사 이런 쪽으로 인사신을 쓰면 굉장히 좋고, 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내 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자격을 받아서 따서 열심히 내 관을 만들고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 이런 쪽도 굉장히 좋겠죠. 관건은 뭐다?
공부다.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또 우리 또 옛날에 막 배울 때 인신충 하면 인증병화가 튀어나오고 뭐 그죠? 충출한다. 막 그렇게까지 안 봐도 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문에서 이렇게 다 뽑아주잖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얘의 재능, 나의 재능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재능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럴 때 이제 재생살 안 나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나이 들어서 무슨 사업 같은 거 아니면 다 명예, 브랜드, 유명세 이런 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금과 목이 세게 부딪히는 구조는 활인업이 기본적으로 좋고 특히 이런 사주는 이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강한데 사회에도 비견이 이렇게 기둥을 이루고 그 앞에 있어서 얘가 두드려 패도 나는 후순이죠. 덜 아파요. 가뜩이나 몸이 단단하고 아이 뭐 회사가 뭐라 해도 끄떡없어. 거기에 또 식상까지 와서 내가 관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관도 내가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에 얻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녀도 승진을 굉장히 잘하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이게 그런 에너지거든요. 또한 이게 이제 육친으로 보면 여기가 편제는 부친성. 부친은 식신 쓰는 사람, 상관도 쓰는 사람, 상관대살하고 식신제살. 이러한 큰 조직을 한 뭉텅이로 쓰면 조직에서 식신제사라는 프로페셔널, 그걸 또 물상으로 쓰면 금극목으로 해서 뭐 목재 뭐 이런 것들 어마무시한 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때려 부수고 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 잘 맞고 또 하니까 이 빛과 연결이 되면 이런 게 이제 기계 뭐 이런 것들이죠. 요즘 같으면 전자제품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전기 막 통한 기계로 그러면 전자기계 막 전기톱 뭐 이런 것들로 목 막 깎아내고 이런 것들도 되고 뭐 등등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중임수는 모친인데 원래 무인성에다가 목화원으로 흐르는 상태이며 거기에 또 지장가 안에만 있으니 모친이 힘들겠다. 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식상에 와도 이 임수가 이 신금이라는 공간에서 장생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강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건강한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신금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조신한 편인의 에너지를 편인의 도를 닦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임수 입장에서 보면 식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식신제사라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그렇지만 같이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미중정화하고 신중임수하고 이렇게 이어지니 어머니가 나중에 제가 했어.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현대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 아예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이 국가 해외 자리, 직장, 평관 조직에서 편제 벌면 돼. 재생관으로 직장생활 끝까지 열심히 하자. 미신, 내가 나중에 버는 돈도 국가 자리 관하고 연결돼 있네. 그냥 쭉 다니면서 식상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지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남자 사주니까 이제 배우자. 그러면 이 여자는 이렇게 해서 어때요? 얘가 먼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하지만 그 배우자를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끌고 와서 내 여자를 만들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해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만나는 여기 미토가 여기 있다고 해서 김이 요때만 만나는 거 아니죠. 젊을 때도 다 이렇게 정사 이럴 때도 사오미 이렇게 연결될 때 당연히 합을 이루면서 만날 수 있고요. 예, 아무리 기문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면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을 하고 이러면 또 이노오미합도 좋죠. 또 이런 인자를 잘 이렇게 해소해주는 글자를 상대가 갖고 있다. 그러면 좋죠. 이런 사주는 어쨌든 굉장히 굵직한 삶을 살아야겠죠.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고 활동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하면서 관을 다루는 관을 획득하여 내 것으로 만들면서도 직장 다니면 이제 관을 내가 이렇게 다루는 그런 프로페셔널 면모를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주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보면 갑인이 창업한 회사도 됩니다. 현대적으로는 갑인이라는 애들이 돈 버는 회사를 엄청나게 많이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갑인인데 예, 보면 자기 회사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요. 두드려 맞잖아. 근데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지지로 식상이 오면 어때요? 그러면 인이 나도 얘들을 도와서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얘들이 창업해서 활동하는 그 회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 내가 같이 해결해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미신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정임합으로 하고 대가도 이렇게 내가 받고 그런 식으로도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내 회사, 이건 내 회사에서 버는 내 돈, 이건 네 회사에서 네가 버는 돈. 나는 정관에서 정제 벌면 돼. 근데 이 정제는 너하고 연결돼 있네. 그럼 너 사업하면서 힘든 일 많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도와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해줄게. 대가를 줘.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이 사주는 재산 박지한 선생, 박도사로 알려진 닉네임 박도사 간명지에 나온 사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도사 간명지 가지고 명료 공부할 때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현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간명지에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그냥 한번 재미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원숭이 띠가 배필이 된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띠 공합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 사주니까 재성이 천간에 드러나면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띠가 된다. 이게 꼭 연애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신이 여기 있다. 이래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재성 혼잡이고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자 지지로는 이제 삼합, 무집합, 방합 이렇게 해서 빠진 글자에 띠를 가진 사람하고 인연이 된다. 그러니까 드러난 여자에게는 관성이겠죠. 관성, 남자에게는 재성, 그 밑에 있는 글자를 띠로 본다. 삼합에서 혹은 지지합에서 빠진 글자를 갖고 있는 그 여자, 그 띠가 된다.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거 있거든. 그렇게 나는 무슨 띠하고 결혼한데 이런 게 인생에 도움이 돼요? 아니 그러다가 진짜 좋은 남자인데 아니야 선생님이 원숭이 띠는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랬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자기 임자를 몰라보고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냥 궁합을 봐주면 돼요. 사귀는 사람인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궁합 봐주세요. 둘이 와서 봐달라고 하면 봐주면 되죠. 띠보다 훨씬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그 말씀을 드리겠고 자손운으로는 여기 지금 남자 그러니까 관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자에게 편관이 아들이고 정관이 딸이에요. 여자에게는 이제 식신이 아들이고 상관이 딸인데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다른 게 그런 것들 아마 검색하면 추가로 나올 거예요. 근데 달달달 외워서 가지 마세요. 요즘 하나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죠? 이게 내 자식이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 비겁들이 예에 근이 되어지는 비겁들이 해외에 많다. 국가 자리에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관이 몇 개가 나와 있고 지장간까지 해서 자식이 몇 명이야? 그거 옛날 관법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육친으로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십성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막 8남매, 9남매 막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관이 2개고 지장간까지 해가지고 2개, 3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9남매가 나오나요?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주의 십성 가지고 자식 수를 알아맞추고 아들, 딸 구분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라. 그 시대는 갔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실제 삶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똑같은 사주라도 자식 숫자가 달라요. 그런 거 정말 알고 싶다. 도통하고 싶다. 구글 검색 열심히 하시면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거 해놓거든. 그거 대단해 보이거든. 저는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치를 알고 있는데 저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냥 자식 사주를 봐주면 되고, 가족 봐달라면 가족 다 같이 봐주면 되고, 그러면 진짜 인연인지 아닌지가 싹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 훌륭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명리학의 임무인데, 그 중요한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것들, 그죠? 쪽집게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내가 자식이 3명인 거 아는데, 내가 딸을 아는데, 자식 3명이지! 아들들 둘이고 딸 하나지! 이런 거 맞춰주는 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확 제시해주고,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소해 갈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윤석열이 무조건 대통령이고 이재명은 안 돼. 어차피 50%인데 그게 중요합니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적으로, 국민의 수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은 당연히 지금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것, 모르는 사람들 30%, 고정 30%,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힘들게 하는 거고, 사주도 그런 분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르다, 바른 정, 이 개념이 없는데 무슨 조언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바르게 영위해 가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재산은 재산복이 있는데, 뭐 재산도 있고, 붙인 자리에 부자복이 있다. 붙인 자리 얘기죠. 부모 공예는 비겁이 있으니까요. 붙인 자리가 아니라 붙인 성, 편재, 그죠? 그 편재가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나에게 넘어온다, 이런 거예요. 부친의 일, 사업인데, 일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편관이죠. 그 관이 나에게 와서 내관으로, 정관으로 싹 바꿔서 올린다. 이제 그렇게 썼다, 이런 거고요. 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이 사주 갖고 풀어드린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간명지, 지금도 뭐 철학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지금도 강의하실 때 막 목화토금수 써놓고 몇 개, 지금 여기처럼, 그죠? 여기 목 몇 개, 화, 빵개, 토 2개, 뭐 이렇게 막 써놓는 거. 그 숫자를 왜 쓰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숫자 못 세요, 이거? 그래서 수가 없으니 음식점이 맞는다, 여관이 맞다, 목욕탕도 맞다. 막 요즘에 여관 목욕탕 하는 분들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무인텔 이런 거는 잘 되겠죠. 하지만 수가 없으니, 뭐 토가 많으니, 목이 많으니, 그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직업성들, 그렇게 십성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관이 맞다, 목욕탕도 맞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봤던 이유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미토라는 것, 내가 이제 정제를 버는 건데, 그죠? 이게 나도 그렇지만 이게 사회의 비겁들이 이 미토라는 곳에 이제 임묘해요. 무덤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잠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물에 쉬러 가는 거예요. 이 미토는 사오미
개념이 있어서 이게 좀 뜨겁다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정점에 있는 화려한 이런 것도 있고 미토 시각도 그러니까 낮에 잠깐 이 미토에 유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깐 즐기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정밀조 홍염처럼 그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래 쭉 이런 개념은 없어요. 잠깐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런 쪽 숙박업소 쪽으로는 이제 대실업 뭐 이런 거잖아요. 미토에 이제 입구 붙이면 만미 아닙니까? 신미, 탐미, 쾌락, 쾌감,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한자에 물론 한자가 다 그런 뜻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글자를 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다 있는데, 하여튼 미토는 그렇다. 만미자를 생각해서 그런 유흥 쾌락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반대로 이 미토를 학문의 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 엄청 합니다. 그 다음에 빌딩 상가가 운에 있다. 이런 거고, 말년에도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런 빌딩 물상 같은 거거든요. 미토 땅 위에 이제 그런 건물 내가 세우는 거죠. 생산 제조업은 뭐 아까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 생산이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막 목재 뭐 이런 거 전자 기계 그런 걸로 이렇게 목재 깎고 막 이런 거 뿐만 아니라 금이 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상품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물상은 사주의 전부가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5% 10%이 정도지, 십성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풀고 나서 그 중에서 이런 물상을 써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현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들이 그 안에 녹아들겠죠.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죠. 딱 고정된 거 아닙니다. 변호사, 의사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식상이 맞아서. 근데 무식상이라고 또 의사 못하냐? 돼요, 해요. 무인성 의사들 많습니다. 교수들 많아요. 지장간 그 조합을 통해서 다 써요. 특히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가 어때요? 의대를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창시절 공부.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필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진중개수 이렇게 와주고 신자진 이렇게 와주면 그때 이제 딴 걸로 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딴 것이라는 것은 그 운에서 조합을 이룬 에너지를 쭉 쓴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끝났다고 이제 인성은 없네, 이 사람 멍청해지겠네, 공부도 안 하겠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쭉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게 그런 에너지가 운에서 와주거나 조합을 이루어주면 정말 잘 쓸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방황을 심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들을 밀려 들어오면 힘들겠죠. 그냥 이제 운이 잘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운이 안 도와주면 포기를 해야 되냐? 그럼 안 되죠. 그쵸? 하늘은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과 벗삼아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원시인들 생각해 보세요. 수렵 채집으로 행복하게 살았죠. 물론 이제 맹수들의 위협, 그죠? 자연재해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은 있지만, 현대인들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안 죽습니까? 문명화된 사회에서 다 도시에 뭐 밀집해서 안전한 곳에 살아요? 아니잖아요. 많이 죽죠. 엄청나게 죽습니다. 해일도, 쓰나미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장난 아니죠. 홍수, 뭐 가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석기 시대 이후에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점차적으로 잉여가 만들어지고, 그 잉여를 통해서 잉여를 축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부족사회가 시족사회 이후에 이제 부족사회 만들어지고, 청동기 이후에 이제 무기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그러면서 잉여를 지키기 위한 혹은 약탈하기 위한 싸움, 전쟁, 이러면서 이제 인간 사회가 점점 어떤 룰이 지배하는 사회, 그죠?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진화를 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진짜 행복하느냐? 글쎄요. 그냥 다들 사회계약설 뭐 이런 그 서구에서 홉스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뭐 로크, 루소. 근데 그게 현대적으로 과연 인간을 구성을 행복하게 하냐? 국가가 정말 국민을 보호하고 있냐? 그래서 안전도 마찬가지고 정말 삶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고 있냐? 아니죠. 방치하잖아요. 뜯어가는 것만 더럽게 많이 뜯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옛날처럼 그냥 자연에서 같이 밭 깔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 해 먹고 저녁 때 막걸리 받아다가 술 한 잔씩 하고 놀고 이게 진짜 인간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인간 현대인들은 파편화되어 있다. 힘들다. 땅과 부동산에 덕이 있다. 그죠? 무인성사인데 아니요 이게 다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까도 물상 말씀드렸지만 토는 땅은 땅이에요. 특히 미토는 진짜 땅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귀문 걸려 있잖아요. 거기다 임묘하잖아.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가 이런 대운에서 신유를 만든, 이건 뭐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신유가 오고, 세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그럴 때는 몸이 아플 수 있죠. 정면으로 세게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인신충 이런 걸 쌍역마살로 막 불렀겠죠. 인묘는 뭐 인묘진 뭐 이래서 비겁이 그냥 지지로 강화되는데 이 정제를 노리겠다 이런 것이죠. 그럼 내가 일시에 관이 있으면 내가 지켜낼 텐데 관이 멀리에 있단 말이야. 국가관이야. 그러면 뺏기고 내가 국가관에 호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게 간요지동이고 이러다 보니 여기 보면 이제 부가 꽃같이 갑인일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일주가 같으면 이제 전생 인연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바이오리듬이 비슷하다, 기질이 유사하다. 그래서 천생배필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럼 일주 찾아 산만리 해야 되나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사는 대로 사랑하고. 근데 이제 그 인연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이 보면 결혼이란 생지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해요. 잘못하면 사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 몸이 가거나 어느 배우자를 만났는데 어쨌든 나는 물질은 돈은 벌었는데 내 몸은 가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 못 일어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주 보면 남편이 많이 아프겠네. 잘 안 풀리겠다. 떨어져 지내야 풀리겠다. 이게 인간이 주고받는 에너지라는 게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그 얘기는 근데 또 부부 사주하고 자식 사주하고 이렇게 다 같이 보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별거하고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고 벗어나야 오히려 잘 될 것이고 반대로 한쪽은 잘 됐는데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헤어져 하는데 헤어지면 또 그쪽이 안 되고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한석규하고 김서영인가요? 요리하는 한석규가 요리하는 이제 이런 드라마던데 보니까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그거 이제 유튜브에 정리된 거 몇 편 정리된 거 봤는데 간만에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 정이고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하여튼 한석규의 그 담백한 연기가 그 정리 영상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같이 놀면 재밌고 어디 같이 다녀도 대화도 잘 통하고 이러면 정말 그게 천생연분이죠. 근데 일주 같은 사람만 이런 것은 택도 없어요. 이게
사주 조화가 그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일주까지 갔네. 뭐 육합이 또 들어있네. 뭐 이러면 금상첨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내 삶을 사주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이성, 그런 만남이 정말 좋은 인연이에요. 어쨌든 인민 귀문도 있고, 달리 보면 여자가 식신 견관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 남편을 막 뭐라 하는 거잖아. 말 안 들어 인멸시켜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상관생지에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막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것도 또 다르겠으면 말이죠. 인호합에서 오신합에서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 결혼은 미토하고 했는데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주는 무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것도 되고, 인간사는 단정하면 안 돼요. 다 일대 다 전부를 보되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나, 실제로 어떻게 썼나,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재밌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애인이 굉장히 많은 여성분이었어요. 유무인데 사주가 굉장히 이제 어쨌든 미모가 있는 사주고, 그래서 재능도 많고 많은 애인이 있어요. 이게 많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주에 써있단 말이야.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이제 자꾸 딴 얘기를 해서 이제 다 풀어드린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빼놓으신 것 같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 아니냐. 꼭 그걸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럴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대화를 나눈 후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냐. 이게 명리학의 아름다움인 것이다. 당신이 그 많은 남자들을 당신의 강한 육체 그리고 당신의 미모, 그것을 아직은 뭐 아주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젊은 나이에 대운에서도 그 육체의 힘을 더더욱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왔으니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나 이제 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누군가는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도덕군자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주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문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의를 하죠. 숫자를 줄여서. 근데 애인을 끊으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남편하고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있는 사주였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통제를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회에 큰 이슈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에너지를 다스린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공부를 하면 느껴져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관용하여 말은 좋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죠. 제 입장에서도 쉽지 않죠. 멀리서 보면 겁재성과 이 상관성 다 갖고 있는 사주기 때문에 미토도, 그죠? 욱하면 이럴 때는 세잖아요. 그죠? 미토가 신금 써서 상관 견관 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식상을 같이 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50대, 57세 들어와서 그때 이제 깨지거나 그럴 수 있고, 그게 한편으로는 또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요. 특히 이제 이럴 때도 이 갑인이 이제 수기가 없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와 관련된 질병 이런 건 당연히 굉장히 조심해야죠. 근데 조심한다고 무조건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알면 이제 그것을 직업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활개운으로,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생활개운으로는, 근데 직업개운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꼭 생활개운에서 먹거리, 섭생, 뭐 칼라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칼라 테라피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집안 전부 다 벽지 시커멓게 칠해놓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것은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다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라는 것도 아니고 절단이라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입문적 책 많이 읽고 여기 어쨌든 신중 임수가 있으니 끌고 와서 정임 앞 상간페인 그러니까 이 편인을 마르지 않은 거니까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예를 들어 명리 공부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하고 그죠? 이렇게 계곡 접해 있는 그런 절에도 한 번씩 다녀오고 이런 건 골고루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부와 명상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정신으로 직접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에너지지. 어디 물 보러 갔다 오자, 호수 보고 오자, 바다 보고 오자. 백날 그렇게 다녀보세요. 정말 그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이에요. 갔다 오면 끝. 그래서 그냥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 이런 사주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런 사주가 이제 막 신강하니 화가 용신, 설기해주는 화가 용신이야. 수가 없는 게 좋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용신 찾아 헤매다가는 산만리 내내 헤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 해결이 되었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석 전에 또 못 뵈면 추석 잘 보내세요.